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연휴 잘 쉬고 계신가요? 월요일인데 이렇게 휴장이니까 또 뭔가 약간 허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대형주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일요일엔 저평가 우량주, 중대형주를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방송을 쉬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 시즌이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난주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증권사 리포트를 좀 더 꼼꼼하게 봐야 되고, 3분기 실적이 개선되면서 현재 지금 하락장에서 무너지지 않은 차트를 가진, 잘 버티고 있는, 예를 들면 뭐 미디어 콘텐츠주라든지 엔터주라든지 식품주에서도 몇 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정배열인 것들 충분히 매수하면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 10월 11일이고요. 현재 시각 월요일이고 밤 11시 11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 진행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보통 주요 지표 간단하게 체크하고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좀 체크해 볼 만한 것들만 좀 보고 있는데, 내일 화요일에 좀 상승할 만한 종목들이나 뭐 지난 금요일 복귀 방송 이런 거는 제가 12시 지나서 새벽에 올려놓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간 주요 지표를 체크해 보면 일단 코스피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이제 소폭 하락 0.11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전날은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제목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지었을 정도로 기술적 반등이었죠.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반등, 과대낙폭에 따른 반등 정도로 보여지고, 보통 기술적 반등이라 함은 뭐 물론 기술적인 분석에서 있는 반등 그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큰 호재가 없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재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많이 오른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다. 현재는 여전히 200선도 이탈한 상태고 255일선도 이탈한 상태다. 그래서 차트는 상당히 좋지 않은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헝다 리스크라든지 뭐 글로벌 이슈들도 사실은 좋은 것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나마 뭐 공화당과의 협의가 12월 달로 미뤄진 거 정도의 호재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3분기 실적 시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그나마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개별주 중심으로. 그래서 지수 섹터 자체가 강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특히나 약하잖아요. 지수를 지탱해주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나마 좀 받쳐줄 만한 거는 최근에 카카오나 네이버가 조금 받쳐줬었고,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다 무너지고 있죠. 그나마 뭐 LG화학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 정도가 조금 버텨주고 있는 대형주들 중에서는 그렇긴 상황인데, 어쨌든 지수 1, 2위인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기댈 수가 없다 보니까 지수는 여기 써 있는 대로 2800에서 한 3000선에서 박스권 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별주들 중에서 실적이 좋은 것들, 특히나 최근에 강했었던 2차전지라든지 뭐 콘텐츠, 오징어 게임 이후부터 콘텐츠 미디어주가 상당히 강하죠. 그 다음에 뭐 2차전지 중에서도 이제 소부장들, 소재 부품 쪽 부분들, 그 다음에 전기차가 또 지난주에 현대위아라든지 이런 것들이 10% 이상 상승을 하면서 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그런 것들 중에서도 역배열인 것들은 사실은 그 지속성이 좀 유지되긴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콘텐츠주라든지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정배열이면서 횡보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락장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주식들, 그런 주식들을 매수를 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그렇다고 주식 투자를, 그렇다고 뭐 내년 1분기부터는 조금 삼성전자는 좋아진다고 하던데, 그때까지 주식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10월 달에는 또 뭐 대주주 양도세 매도 물량이 또 나올 거고, 사실 안 좋은 이슈들이 더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개선되면서 특히나 턴어라운드 하거나 뭐 흑자 전환된 것들, 그다음에 강세 섹터이면서 정배열 있는 것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 뭐 괜찮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 12일 오늘자네요. 오늘자 나온 리포트 중에서 좀 전체적인 분위기를 좀 다룬 것이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게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이게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올리고 나서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고화질 버전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화질 설정 들어가셔서 고화질 클릭하면은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제목 그대로 쳐서 증권사 리포트 뭐 네이버에서도 검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이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는 좋은 소식이고요. 파란색으로 체크해 놓은 거는 그나마 시장에 좋지 않은 소식인데,
이거는 뭐 우리가 외울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라고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실적 발표인 거는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그나마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 중심으로 그나마 올라갈 수 있는, 그래도 뭐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재료라도 좀 제공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부채 한도 합상이, 원재적 가격, 고용보고서 테이퍼링, 이런 전망들이 전체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날 설명드렸던 대로 상승한 이유기도 하죠. 공화당이 제시한 부채 한도 단기 위한 협상이 그래도 12월 초까지는 미뤄졌다. 일단 해결된 건 아니죠. 12월 초까지 미뤄졌다는 게 미국 시장에서는 좋게 받아들이고 있고, 러시아가 천연가스 증상 가능성을 푸틴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가 추세 상승이 크게 꺾이진 않고 현재 약간 소폭 하락하는 정도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 증시에는 불안정을 주는 거고, 이거 플러스해서 또 유가 자체도 지금 거의 최대치를, WTI 유가가 뭐 80달러 레벨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2014년 이후 최대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에너지주 쪽에는 좀 강세 섹터로 갈 수 있는 요소를 좀 마련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고용지표 같은 것도 발표는 됐는데 뭐 생각보다는 좀 낮게 나왔죠. 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테이퍼링에는 변함이 없다. 테이퍼링은 예정대로 11월 달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10년물 국채금리 6월 달 이후 처음으로 오늘도 좀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고가. 현재 그런 것들이 다 악재죠. 악재고, 그다음에 뭐 유가 높은 것도 악재고, 이 가운데 부분이 중요한데 전반적인 그 ETF 시장의 자금 유입 규모가 감소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글로벌 시장 전체에, 그러니까 돈이, 유동성 자금들이 현재 주식 시장에서 일정 부분 빠져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부분들이고, 특히나 뭐 이런 선진 시장에서도 빠져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인 우리나라에는 더더욱이나 외국인 수급들이 지금 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경향이 좀 있죠. 특별하게 호재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서유럽 주식형 ETF에선 3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되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맨 아래쪽에 보면은 3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될 이제 시즌이 됐으니까 결국에는 뭐 금융, 에너지 쪽, 그다음에 금융이랑 은행이 이제 같이 묶어서, 그리고 에너지 쪽, 그다음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들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강할 수밖에 없죠. 이건 이제 미국 시장 쪽에를 예상을 한 그 리포트인데, 우리나라도 당연히 금융이나 은행주가 최근에 제가 뭐 말씀드렸던 DB 그 뭐 증권사라든지 DB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가 계속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또 뭐 KB라든지 이런 금융주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만 해도 좋은 흐름이죠. 횡보만 하는 것도 상승은 고사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주들도 최근에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위드 코로나 주들도 물론 이틀 정도 조정을 겪긴 했지만 뭐 그거는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뭐 합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루머는 아니고 사실 조금 이게 우려인데, 뭐 이미 뭐 다 작년에 협의가 다 끝난 것이고 뭐 저는 안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중공업과 이제 뭐 대우조선해양, 아니, 대우조선해양과 이제 한국조선해양, 그다음에 그렇게가 이제 합병이 안 됐잖아요. 이제 유럽에서, EU에서 승인을 안 낸가, 그러니까 그런 우려감이 어떻게 보면 좀 그 아시아나 대한항공까지도 좀 여파를 미쳐서 이틀 정도 급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금요일엔 또 아래꼬리 달고 또 들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여전히 여행주, 뭐 이런 항공주도 매수하기에도 괜찮고 여전히 좋은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악재가 사실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헝다그룹 존속 여부는 6개월 이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헝다리스크가 어떻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소비와 서비스업은 4분기에는 소폭 반등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뭐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그나마 호재로 기대될 수 있는 거, 10월에 호재로 기대될 수 있는 거는 미중 합의를 통한 관세 인하 같은 조치가 이벤트로 발생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은 글로벌 증시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간 제가 아까 사실 주요 증시를 캡처했을 때만 해도 뭐 다우존스나 이런 것들이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조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원자재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소비재 쪽도 괜찮은 편이고, 그러니까 보합에서 약간 상승, 약보합 내지는 약상승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이제 막 11시에 시작했으니까요. 항공주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도 보합에서 한 1% 정도의 상승, 반도체가 그나마 오늘은 뭐 반도체도 보합이네요. 뭐 AMD 정도만 한 1%대 상승이고, 그다음에 전기차 섹터가 요새 좀 강한 편이죠. 그래도 다른 섹터보다는 조금 낫네요. 테슬라나 뭐 애플, 그다음에 제너럴 모터스 뭐 이런 데들도 1%대, 포드도 1%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전기차 스타트업도 제가 계속 체크하는 부분인데 뭐 피스코라든지 뭐 카누 이런 데는 한 2%대 상승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뭐 기아차나 현대차가 아직은 역배열 차트긴 하지만 뭐 현대위아는 그래도 10%대 상승을 했고, 뭐 한 제가 그 말씀을 한 3주 전에 드렸을 거예요. 이제 어 미국에 있는 전기차 스타트업이라든지 포드나 이런 GM 같은 데들이 하방을 치고서 상승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 쪽에도 뭐 일정 부분은 그래도, 물론 뭐 지금까지 못 올라온 것 중에서는 큰 이유가 시스템 반도체가 공급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물량 해소에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표 먼저 좀 간단하게만 볼게요. 제가 어차피 12시 지나서 방송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볼 거니까 전체적으로 체크만 해보면은, 일단은 확진자 수, 코로나 라이브 확진자 수 보면은 한 1287명. 그래서 상당히 낮아진, 최근에 한 3주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죠. 그리고 1차 접종자 77%, 거의 80% 이르렀고, 완전 접종자, 2차 접종자까지도 이제 한 60% 가까이. 그러니까 11월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는 뭐 다 이렇게 발표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관련된 소비, 그다음에 뭐 레저까지도, 최근에 레저는 또 못 움직였잖아요. 뭐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이런 것들이 움직일 때 뭐 강원랜드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레저 쪽은 또 이렇게 크게 상승을 못 했는데, 그런 것들도 상승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 지난주 이렇게 보합으로 마무리됐지만, 뭐 지금 미국 증시 흐름과 비슷하게 내일도 보합 내지는 약하락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나마 뭐 이렇게 심천지수라든지 이런 중국 증시도 약간 보합, 그다음에 항생지수가 그나마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뭐 크게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는 게, 이렇게 유럽 증시도 하락으로 마감된 곳이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증시 정도의 수준, 그래서 월화의 약간 하락 정도를 이제 그대로 반영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렇게 보합 정도로 현재 보여지고요. 미국 국채금리 1.60, 이렇게 상승세가 높다는 것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가치주, 특히나 성장주 쪽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어쨌든 현재 국채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게 가장 제가 뭐 좀 제일 위험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환율인데, 환율이 지금 현재 1년치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고 오늘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당연히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공포지수 오늘도 한 5%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크 자체가 이렇게 막 크게 눈에 띄는 리스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뭐 제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 한 주요 지표들이 특별히 호재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은 뭐 이렇게 상승할 만한 요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주 중심으로 뭐 굉장한 재료가 있다던가 아니면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 중심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세겠죠. 비트코인이 드디어 7천만 원을 넘어섰죠. 7천만 원 넘어섰고, 최근에 또 다시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뭐 11월에 약속의 11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떠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젊은 부자들 재테크 모임에서도 그 비트코인 올해 초죠. 올해 초에 강의했을 때도 아마도 올해 말쯤에 뭐 이렇게 뭐 넘다 1억 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강사분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흐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급등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 주식시장엔 당연히 좋은 건 아니죠.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이 이쪽으로 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사이드에 대한 회의감 계속 있잖아요. 미국 증시건 한국 증시건 성장성에 대한 회의감이 있기 때문에 뭐 갈 돈이 없는 곳들이 뭐 부동산으로 갈 수는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으로 다시 흘러들일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 리포트 중에서 중대형주, 제가 이제 일요일이나 이렇게 휴일에는 주로 중대형주를 좀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평일에는 소형주, 그다음 급등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주말에 좀 시간이 날 때는 우량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실은 저도 물론 리포트를, 증권사 리포트를 저는 이렇게 유료로 보고 있거든요. 유료로 어플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그게 한 1년에 한 130만 원 정도 하는 서비스예요. 근데 다른 기능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증권사 리포트만 다 이렇게 무료 열람할 수 있는 저작권을 내고서 계약을 한 거니까, FM 가이드에서 만든 어플이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실적 시즌이 되면은 저는 이제 1시간 정도 더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좀 대응할 만한 리포트들, 근데 오늘자 지금 시간을 보면은 12일자 리포트가 사실 많이 안 나왔어요. 많이 안 나왔고, 내일 새벽이 되면은 한 7시 정도 되면 그때부터 이제 12일자 리포트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 중에서 다 읽을 시간이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저도 뭐 직장인이고 뭐 회사에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강세 섹터 있는 것들 중에서 제목을 보고서, 제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좀 안 좋게 써 있는 제목들도 있잖아요. 뭐 실적이 하향 추세다 뭐라든지, 뭐 어닝 서프라이즈 하회,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볼 필요도 없는 거죠. 하락한다는 거니까. 그거 말고 뭐 실적이 개선됐다든지 턴어라운드라든지 아니면 또는 최근에 강했었던 뭐 반도체 섹터, 수소 섹터 또는 뭐 콘텐츠, 이런 미디어 콘텐츠, 엔터주 이런 곳들에 있는 새로 나온 리포트는 꼭 봅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장초에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에서 막 10%씩 상승한 것들도 있었죠. 제가 그래서 3주 전에 이제 리포트를 보고서 후성을 추천드렸었고, 그 당시에 후성이 15% 정도 상승을 하기로 했었죠. 그날만.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주식 방송을 보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뭐 퀸트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종목을 찾지만 결국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아침마다 나오는 증권사 리포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곳을 통해서 수급을 만들어낸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업종별 이렇게 리스트도 가끔 보는데 이번에 그나마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사실 뭐 디스플레이 패널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최근에 강한 것들이 안 하잖아요. 아니고 그나마 방송과 엔터테인먼트는 확실히 강하죠, 최근에. 그리고 식품은 왜냐면 소비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곳 정도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FNB 위클리로 나온 것인데 10월 5일자로 나왔었던 거고요. 그나마 좀 볼만한 것들 중에서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풀무원이라든지 하이트 진로, 그다음에 농심 이런 것들도 그런데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도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는 리포트 내용이긴 했었는데 사실 차트를 보면은 전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체크를 해봤지만 차트상으로 상승할 만한 거는 저는 조금 이렇게 눈에 띄는 건 없다고 보고 그나마 신세계푸드가 조금 낫다고 봐서 신세계푸드 쪽을 한번 이렇게 차트 정도로 보면은 일단은 95,000원대에서 한 10만 원대까지는 지금 매물대가 있죠. 지금 보면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있는 매물대가 있긴 하지만 이 구간만 넘어서면은 일정 부분은 상승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일단 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은 이렇게 뭐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만 최근에 하락장이었잖아요.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 10월에 크게 밀리지가 않았다는 거죠. 다른 데들 과대낙폭이 될 때 이렇게 조정장에서 횡보를 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차트적으로는 괜찮은 편이다. 그리고 또 어쨌든 크게 상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기도 하고 뭐 소비재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가 되는 11월 달부터는 주가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적도 뭐 괜찮다고 지금 3분기 실적 괜찮다고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형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신세계푸드, 뭐 노브랜드 버거도 호재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가 아무래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엔터테인먼트 쪽을 좀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 미디어 콘텐츠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다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뭐 쇼박스라든지 버킷 스튜디오라든지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에 목요일에 설명드렸던 덱스터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급등을 했는데 엔터주도 목요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뭐 YG라든지 뭐 이런 JYP 이런 데들은 5% 이상 상승을 했고 하이브도 오랜만에 한 3%대 상승을 했어요. 근데 보면은 3분기 실적이 다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3분기 실적은 YG하고 JYP는 상회,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예상치보다 상회한다는 얘기고요. SM은 부합 정도, 하이브는 하회. 그래서 하이브는 최근에 다른 두 종목보다는 뭐 대형주기도 하고 주가 흐름이 조금은 약한 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 의견 다 매수로 SM도 매수, JYP도 매수, YG 엔터테인먼트 매수고요. 하이브는 목표가가 36만 원, SM이 92,000원 상향 조정됐고 JYP가 이제 55,000원, YG가 81,000원입니다. 근데 결국에 보면은 이미 2021년에 모든 기획사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향후 2년간 4개 기획사 합산해서 10개에서 15개 팀의 데뷔 예정, 그다음에 팬 커뮤니티가 플랫폼들이 뭐 위버스도 있고요. 이런 메타버스 중심으로 뭐 계속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이 엔터주 전반의 강세를 좀 예상을 하는 것들인데 이렇게 뭐 경쟁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섹터 자체가 강세 섹터인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큰 방법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탑다운 방식인데 저는 현재 시장에서 강한 섹터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서 종목들을 차트를 보면서 만든다고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보면은 하이브도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보면은 3분기 어쨌든 영업이익이 하회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이익이다. 그러니까 예상치보단 낮지만 어쨌든 최대 이익이라는 거고요. 하이브의 기업 가치는 뭐 BTS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위버스라고 해서 메타버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뭐 이타카 홀딩스 등 이제 주요 아티스트들이 위버스에 입점하는 것들, 그다음에 블랙핑크 등 YG와의 협업,
그다음에 신흥그룹이 한 5개에서 6개 정도 향후 2년간 대비할 예정이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는 오히려 뭐 SM이나 이런 YG나 그 JYP 같은 하이브보다는 소형주를 선호하는 편인데, 이제 SM 같은 경우는 뭐 SM은 매각설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렇게 재료도 있고, 보시면은 매출액 3분기 예상 매출액이 흑자 전환, NCT 뭐 앨범이 272만 장 상당히 잘 되고 있고, 4분기에도 NCT가 또 뭐 리팩 이렇게 컴백할 예정이고, 그 정규 앨범 발명할 거고, 이제 에스파라고도 해서 그 그룹 있죠. 걸그룹도 이제 컴백을 예정하고 있다. 그래서 SM이 실제로 매각이 된다면은 밸류에이션 부분도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고 레포트에서 말하고 있고요. 차트도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렇게 하락장 속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상승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그때는 이제 급등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기관 매수세도 잘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매수세도 여전히 좋다. 그래서 SM은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YP도요. JYP도 컴백만으로도 있지하고 이제 스키즈가 컴백으로 사상 최대 이익을 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트와이스의 12월 국내 콘서트 또 발표가 되었다. 그래서 어쨌든 위드 코로나 시작되면은 니주의 투어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신인 팀들이 데뷔할 예정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뭐 2% 금요일 날 좀 하락은 하긴 했지만 기관 매수에 여전히 잘 들어오고 있고, 차트도 다 정배열이죠. 엔터주든 대부분 정배열입니다. 정배열이고 이렇게 현재 하락장 속에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YG 같은 경우도 리사 컴백, 그다음에 맥스트 평가 차익으로 사상 최대 이익이다 라는 부분이고, 유튜브 구독자가 그 아티스트 기준으로는 YG가 이제 가장 많다고 하네요. 6,8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뭐 블랙핑크의 이제 글로벌 팬덤 확대, 뭐 위버스와의 협업 이런 것들이 이제 호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금요일에도 이렇게 소폭 하락은 했지만 그 전날 워낙 많이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69,000원 신고가를 달성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소폭 조정이 왔었는데 여전히 매수세도 좋고 차트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뭐 매수하기에도 좋은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리포트들 중에서 오늘자 리포트들 중에 좀 체크해 볼 만한 걸 좀 사실 찾아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목만 보셔도 보세요. 풍산 아쉬운 실적 전망, 셀트리온 실적 부진 전망, CJ 대한통운 부족해진 이유, 현대모비스 뭐 부진할 전망, 체질 개설 중, 이런 것들은 물론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시간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볼 필요도 없다는 얘기예요. 강세 섹터에 있는 기업 리포트만 보기에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향하는 리포트 보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치우고, 그다음에 결국에는 코스맥스라든지 뭐 SY라든지 이렇게 턴어라운드라는 게 써 있는 것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우리가 뭐 직장인 투자자잖아요.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전업 투자자가 아닌 직장인 투자자나 부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한 정해진 시간 한 30분 내에 그래도 뭐 리포트들 제목만을 보고서 좀 골라내려면은 당연히 이렇게 뭐 실패라든가요, 불확실성 확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볼 시간이 없죠. 우리가 볼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약세 종목인 반도체 이런 것들도 볼 시간이 없고, 현재는 보면 턴어라운드라든지 뭐 성공 가능성 부각 이런 것들만 좀 보시면 된다고 보고요. 그나마 좀 체크해 볼 만한 게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는 코스맥스가 현재 주가 한 13만 3천 원, 그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가 19만 원인데 화장품 용기 같은 걸 이제 주로 제작하는 업체죠. 그래서 보면은 미주법인 수주 회복이 전망이 되고, 네, 중국도 호실적이 예상이 된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DB증권의 이제 그 리포트 한번 소개해 드렸고요. 전체 보시면은 차트가 너무 좋잖아요. 지금 보면은 거의 코로나 이후부터 크게 급등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어쨌든 견조한 실적을 보이면서 상승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MSCI가 이제 편입이 또 반기 리뷰가 11월 달에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LNF하고 FNF가 이제 가장 후보로 뭐 거론되고 있는데, 이 두 군데는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뭐 지금 것들은 좀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크래프톤이나 카카오게임즈, SD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는 편입 가능성이 좀 낮고, 그다음에 LNF와 현재 FNF 신규 편입이 유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LNF의 또 주가가 또 반도체의 배터리 강세 섹터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이런 호재가 있어서 상승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LNF 같은 경우는 뭐 1년, 2년 두고 매수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곳이라고 보고 있고, 충분히 재료로서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제 제가 이제 주로 한국 증시를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제가 어제 올렸었던 콘텐츠가 이런 거였잖아요. 뭐 그 명품 주식 주가 뭐 이런 건데,
결국에는 명품 주식들도 이렇게 상승률이 너무 높다는 거죠. 보시면은 거의 작년 1년 동안에만 30-4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래서 올해도 에르메스라든지 뭐 루이비통이라든지 이런 캐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유럽 증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한국 증시를 뭐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면 되고, 근데 한국 증시가 이제 업사이드가 아무래도 좀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 견해들도 많고, 아무래도 최근에는 횡보장 또는 하락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들은 꾸준하게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유럽 증시까지도 좀 관심을 갖는 게 그나마 이렇게 어려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하게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어쨌든 국내 증시가 현재는 80%, 20% 정도는 미국 증시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한 5대 5까지는 좀 맞추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나머지 5를 중국 주식에다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국 주식에 좀 비중을 좀 더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렇게 제가 리밸런싱을 하는 부분들도 공부를 해서 또 이렇게 방송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뭐 부동산 할 돈이 있었으면 사실 부동산을 했겠죠. 근데 이제 부동산 할 만한 자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시드머니를 갖기 위해서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주식 투자, 사실 해외 주식도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똑같이 증권사 어플에서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해외 주식 거래하는 거를 신청 버튼만 누르면은 국내 주식하고 똑같이 거래를 할 수 있어서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도 앞으로 콘텐츠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좀 한 20분 좀 넘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12시 지나서 한 2시 정도에는 내일 좀 상승할 만한 종목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종목들이 좀 강했나 리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어쨌든 연휴가 드디어 이제 끝나서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행복하고 또 이렇게 뭐 지수도 상승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법학자 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